우리 집 건강관리 루틴 완벽 정리 5가지. 1. 아침 햇빛 받기 그리고 스트레칭.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휴대폰을 찾고, 어떤 분은 커튼을 걷지 않은 채 다시 뒤척이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침이라는 시간은 우리 몸과 마음을 하루 전체로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특히 뇌가 깨어나고 몸이 다시 리듬을 회복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강 루틴은 바로 아침 햇빛 받기와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들으면 너무 평범하고 쉬워 보여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실제로 수면의 질부터 뇌의 각성, 심지어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침 햇빛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밝은 빛에 노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햇빛, 특히 오전의 자연광은 우리 뇌 깊숙이 위치한 생체 시계에 직접적인 신호를 줘요. 이 생체 시계는 우리의 수면과 각성, 체온, 호르몬 분비 등을 조절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아침 햇빛을 쬐면 뇌는 이제 낮이야, 깨어나야 해라고 인식하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안정 호르몬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낮 동안 기분을 안정시켜주고 밤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돼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햇빛을 받는 시간은 기상 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을 다시 맞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자극이 되어 하루의 각성과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5분 정도만 햇빛을 얼굴과 눈, 피부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단,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파장이 줄어 효과가 떨어지므로 창문을 살짝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5분 스트레칭을 병행해 보세요. 자고 있는 동안 우리 몸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굳어 있기 때문에 기상 후에는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가볍게 목을 돌려주거나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주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뇌의 산소 공급도 활발해집니다. 특히 몸을 움직일 때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도 함께하면 훨씬 더 이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절대 어렵거나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은 상태로 허리를 천천히 펴거나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이 동작을 하면서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어깨는 어떤가? 허리는 뻐근하지 않나? 다리는 무겁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내 몸에 말을 걸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잠든 뇌와 몸을 천천히 깨워주면 하루의 시작이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이런 아침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지 않고 차분해졌다, 밤에 잠들기도 훨씬 쉬워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햇빛은 우리 몸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타민이자 가장 강력한 생체시계 조절 장치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칭을 더한다면 뇌와 몸이 동시에 깨어나고 순환이 시작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나에게 가장 먼저 보내주는 선물이 햇빛과 스트레칭이라면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화로울까요? 아침이라는 시간을 단지 출근 준비나 바쁜 하루의 시작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내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습관 하나가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 하루 1번 식탁에서 건강한 대화. 요즘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엔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나가고, 점심은 대충 해결하거나 각자 따로 먹고, 저녁도 피곤해서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며 때우기 일쑤지요. 이렇게 각자 흩어진 일상을 살다 보면 정작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조용한 식탁이 사실은 우리 마음 건강에 가장 강력한 회복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를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하루 중 단 한 끼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누구 하나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일 뭘 기대하고 있는지만 나누어도 충분하지요. 중요한 건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 안에 마음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말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뇌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감정을 내면에 눌러두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해소 방법이라고 합니다. 말이란 건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꺼내어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게다가 식사라는 건 단지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안정되고 몸이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동작, 그리고 배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그 과정은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훨씬 더 부드럽고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무심한 듯 시작된 이야기가 어느 순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웃음이 되고 공감이 되지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 시간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선생님께 혼나진 않았는지,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다면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신뢰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아이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부부나 동거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 식탁 대화는 감정의 온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지친 상태로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것보다 오늘 하루 어땠어?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그 작은 관심이 어쩌면 말로는 다 못한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따뜻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괜히 어색하고 분위기가 딱딱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밥 맛있다. 오늘 날씨가 덥네 같은 가벼운 말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 끼를 정해두고 식탁에 둘러앉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런 시간이 매일 반복되면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가족의 유대감을 깊게 만들고 각자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화를 통해 불안은 나누어지고 기쁨은 2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하루 중 단 한 끼만이라도 휴대폰을 잠시 내려두고 식탁에 함께 앉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서로의 하루를 묻고 듣고 나누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가족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결국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큰 울림을 만들어줄 거예요. 3. 정해진 시간에 가볍게 걷기. 걷는다는 건 참 평범한 행위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 2발로 천천히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 단순한 걷기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특히나 정해진 시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운동은 헬스장에서 땀 흘려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강도 높은 운동도 좋지만 매일 실천하기엔 쉽지 않죠.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하기에 부담 없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특히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시간을 정해놓고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여러 기능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개선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면역력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감기 같은 일상적인 질병에도 덜 걸리게 되고 설령 걸린다고 해도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하죠.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걷기는 소화 기능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가볍게 산책을 하면 훨씬 더 편안해진다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또한 걷기의 효과는 단지 신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는 동안 뇌에선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때문에 걷고 나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규칙적인 걷기는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20분 정도 걷고 나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돼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가족이 함께 걷는다면 이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움직이다 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걸으면 그날 있었던 학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걸으면 바쁜 하루 속에 놓쳤던 감정을 조용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요. 걷기는 그렇게 몸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걷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걷는 습관은 우리 몸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가족이 함께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다면 하루의 피로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 앞 놀이터, 아파트 단지, 가까운 공원도 충분하지요. 중간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됩니다. 또한 계단 오르기처럼 아주 간단한 실내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 드리고 싶어요. 하루 중 딱 20분만 온전히 걷는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가족이 함께 걷는 것도 좋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내 몸을 돌보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바쁘게 움직인 몸에게 그리고 쉼없이 생각하느라 지친 마음에게 걷기를 선물해 주세요. 분명 그 걷기는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4. 냉장고 앤드 식재료 주간 점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곧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손쉬운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끼 한 끼를 대충 넘기다 보면 어느새 냉장고 속은 먹지 않고 남은 음식들, 정체불명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들로 가득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저희 집은 매주 한 번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열어 점검하고 그에 따라 식단을 계획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간 점검이라고 해서 거창할 것까진 없습니다. 그냥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전처럼 여유가 생기는 날, 가족 중 한 명이 냉장고 문을 열고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채소가 남아있는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무엇인지, 이미 한번 조리했다가 남긴 반찬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하나하나 꺼내서 체크해보는 거죠.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번 주엔 이런 식재료들을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남은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해 메뉴를 정리할 수 있어서 식재료 낭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식단을 짤 때 채소의 양을 꼭 확인해요.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것이 바로 섬유질과 비타민인데 이를 보충하려면 채소를 충분히 챙겨 먹어야 하거든요.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번 주엔 초록잎 채소가 너무 없었구나. 양파나 당근은 너무 많이 먹었네. 버섯류가 하나도 없네. 이런 걸 체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는 감각도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제철 식재료를 잘 활용하는 건데요. 요즘은 마트나 전단지를 보면 계절별로 싸게 나오는 식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 사두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식단에 활용하기도 좋고 가족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냉동실 관리예요. 냉동실은 잘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덤처럼 변해버릴 수 있어요. 오래된 냉동고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봉지 음식들, 작년에 얼려둔 장아찌 같은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결국엔 꺼내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냉동실도 한번 열어봅니다. 어떤 식재료를 얼려뒀는지 목록을 적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요리할 때 큰 도움이 돼요. 냉장고를 점검하면서 이번 주는 냉동 닭고기를 해동해서 볶아 먹자. 이 국물용 멸치는 이제 써야겠다 하는 식으로 식단에 반영하면 집에 있는 식재료를 더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한번 냉장고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식단을 미리 짜두면 장보기도 훨씬 쉬워져요. 장을 볼 때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되니 불필요한 소비도 막을 수 있고요.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대에 장 보는 것도 전략이 필요한데 주간 점검을 하다 보면 이번 주는 채소만 사도 되겠다. 육류는 다음 주에 채우자 이렇게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가게 지출도 줄고 건강한 식생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건강관리의 한 축이라는 점이에요. 몸에 들어가는 재료를 매주 한 번만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의 건강은 훨씬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냉장고 정리가 아니라 몸을 위한 루틴이고 마음을 다잡는 습관이기도 해요. 작은 변화지만 그 꾸준함이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혹시 아직 냉장고 정리를 특별한 날에만 하시거나 마음 먹고 해야지 하고 미루고 계셨다면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냉장고를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재료를 더 많이 먹었는지, 어떤 식습관을 반복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의 실마리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루틴이 우리 집 건강을 지키는 큰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믿어요. 5. 수면 전 30분 디지털 기기 멀리하기.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하루의 마무리를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과 함께 보내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켜고 자연스럽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고 또 핸드폰으로는 그날 놓쳤던 메시지를 확인하고 쇼핑 앱을 둘러보다가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는 이 루틴이 사실은 우리 몸과 뇌의 건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화면에서 나오는 빛, 특히 푸른 계열의 빛은 우리 뇌에 아침이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이 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계속 깨어있도록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게임, 뉴스에 몰입하면 피곤한 몸과는 달리 뇌는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되고 이 상태에서 누운다고 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전자기기를 모두 꺼두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식탁 위나 거실 책장에 내려두고 TV는 미리 꺼두고 리모컨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둡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무엇보다 심심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조용한 휴식 시간으로 대체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고 서로 오늘 어땠는지를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짧은 독서를 하거나 불을 낮추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안정된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 디지털 기기 제한은
꼭 함께 실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이들의 눈과 뇌는 어른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잠자기 전까지 영상 콘텐츠를 보게 되면 뇌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며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아이들은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다 깨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런 밤이 반복되면 결국 아침에도 피곤하고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아이들도 점점 자연스럽게 안정된 수면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심지어 꿈도 더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간은 가족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별것 아닌 하루 이야기들도 진지하게 들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뭐 먹었어? 같은 단순한 질문이 오가면서도 그 속에서 따뜻한 연결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습관은 단순히 눈 건강이나 수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 전반에 걸쳐 큰 효과를 줍니다. 하루 종일 자극과 정보에 노출된 뇌는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주입받게 되면 뇌는 피로가 누적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마지막 30분은 그 어떤 정보도 들여보내지 않고 오히려 비워내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뇌를 위한 최고의 휴식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다가 그대로 잠들곤 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딱 30분만 실천해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심심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아,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이다라고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잠을 바꾸고 뇌를 회복시키고 결국은 삶의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달라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그 30분,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